안녕하세요. 슈슈연구소 맹지가 다 만들어 놓은 영상에 더빙만 하고 있는 슈루입니다. 2017년 공대생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달 착륙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본 뒤부터는 이 세 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이 영화는 나사의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메리 잭슨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히든 피겨스입니다. 가본 적 없는 세계에 대한 도전을 상징하는 나사. 60년대 그곳엔 그 꿈의 도약에 날개를 단 최초의 전상 컴퓨터를 다룬 프로그래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있던 오늘의 주인공, 영화 히든 피겨스 세 주인공 중 한 명인 포트란 프로그래머이자 나사의 전신 NACA의 첫 흑인 여성 감독관이었던 도로시 제이 본. 오늘은 그의 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는 1910년 9월 20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던 시기 다른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처럼 도로시의 가족도 도로시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주리주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이동했죠. 1925년 당시 흑인 여성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워낙 수학에 뛰어났던 도로시는 유색인종에게도 열려있던 학교인 오하이오 윌버퍼스 대학에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수학, 프랑스어 학사학위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이후 그는 뛰어난 성적으로 대학원 진학을 권유받지만 이를 거절하고 대신 고등학교의 수학 교사직을 택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훗날 그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선택이었죠. 1932년 도로시는 하워드 본과 결혼하여 6명의 자녀를 낳고 6남매의 양육과 교사로서의 직무를 병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미국을 강타한 대규모 경제 침체 대공황의 시기가 찾아오고 이러한 혼란의 상황 속에서 도로시는 어떻게든 가족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당시 소련과의 공중전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야심에 차있던 미국은 계속해서 비행기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자, 수학자, 공예가 등의 다양한 직군에서 막대한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당시 나사의 전신이었던 미국 국립항공자문위원회 NACA의 랭글리 메모리얼 항공연구소 또한 급증하는 항공연구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흑인 여성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굳이 흑인 여성들을 고용했던 이유는 같은 능력이라도 흑인 여성들은 더 싼 값에 부려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도로시는 교직을 그만두고 NACA의 랭글리 연구소에 전산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웨스트 에어리어 컴퓨팅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항공실험을 수행하는 기술자들의 수학 개선을 담당했던 그룹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컴퓨터가 없던 시절 휴먼 컴퓨터, 즉 인간 컴퓨터로 불리며 항공실험에 필요한 고도의 수학 계산을 직접 계산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수학자들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중대한 일을 맡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그에 걸맞는 대우는 받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는 흑인에게 가혹한 차별과 폭력을 행사하던 시대였는데요. 이들은 단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색인종들만의 분리된 시설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업무뿐만이 아니라 식당과 화장실까지 모두 분리된 건물에서 생활했죠.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오죽하면 사내에서 그들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업무 처리를 위해 유색인종들을 적극 채용했다고는 하나 유색인종들에게는 더 까다롭고 엄격한 시험을 치게 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시설면에서도 차별을 주었다고 해요. 이러한 차별에도 열정을 불태웠던 그들. 이 여성들은 새로운 우주 장비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함으로써 항공 실험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슬라이드 규칙, 기계식 계산기, 필름 판독기를 사용하여 항공기의 비행 특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최종적인 풍향 및 비행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대한 일을 맡았죠. 사실 도로시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임시적인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지금의 항공물자 부흥이 지나고 나면 흑인 여성인 자신의 기회가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란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그의 체념과는 달리 1949년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도로시가 40의 나이로 NACA의 첫 흑인 감독관이자 몇 안 되는 여성 감독관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이마저도 그가 공식적인 감독으로서의 역량과 혜택을 인정받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정식 감독으로서의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차별받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자신의 몫을 위해 싸웠던 도로시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여성들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 웨스트 에리어 컴퓨팅의 멤버뿐만이 아닌 백인 여성들을 포함한 조직 전체 여성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1958년 NACA가 해체된 뒤 나사로 편입되며 마침내 유색인종 분리시설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암묵적으로 나사 내 인종차별이 폐지되던 순간이었죠.
그러나 1961년 세계는 전자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곧 전자컴퓨터가 미래가 될 것임을 빠르게 예감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자신만이 아닌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여성 동료들이 뒤처지지 않고 모두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들과 포트란 언어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독학으로 포트란의 전문 프로그래머가 되었고 나사의 유일한 IBM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많은 동료들은 훗날 전자데이터 컴퓨팅 분야에서 선구적인 그룹이 되는 새로운 분석 및 계산 부서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팀은 위성 로켓의 발사를 위한 스카우트 발사 차량 프로그램 연구에 기여했으며 달 착륙을 위한 준비 작업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28년간의 경력을 마치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1971년 도로시는 나사에서 은퇴를 합니다. 당시 세계는 고속비행과 우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사가 연구 응용을 위한 최신 컴퓨팅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도전했으며 그녀의 수많은 계산은 NACA와 나사의 성과를 뒷받침했고 2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우주시대 초기까지 미국이 항공우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컴퓨터였던 베라어클, 사라블록과 함께 기계 계산을 위한 대수적 방법 핸드북을 작성하는 데 협력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컴퓨터들이 NACA와 나사에 대한 그들의 경력 및 기여를 증진하도록 격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임 후 지역에서 여생을 보낸 그는 2008년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시대를 읽고 동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도로시 본, 그가 남긴 도약은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다 가보지 못한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도 남아있습니다.